자, 이 교시에 배워야 될 한자는 빗장권자네요. 자, 문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오늘날 쓰여진 글자를 보면은 두 개 차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문자고요. 하나는 실꿰관이라는 글자예요. 실꿰관. 실을 어딘가에 꿰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글씨 공부를 조금 신경 써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려서 잠시 처음 저는 한자를 쓸 때 볼펜으로 한자를 썼어요. 그 서당을 좀 다녔었는데, 서당에서 처음에는 붓글씨를 한 이틀 정도 했어요. 먹으러 한 이틀 정도 했는데, 그 아이들이 겨우져서 그랬는지 막 엎고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니까 혼자 선생님이 먹 쓰지 말고 볼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미끌미끌한 볼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다 보니까, 그것도 핑계야. 사실 그때 당시에 같이 이 서당당에 있던 뭐 형들이나 동생들이 제 비슷한 또래들인데 글씨를 예쁘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성촌이에요. 저희 동네가 집성촌이라서 사촌들이 많아요. 뭐 외종사촌, 이종사촌 뭐 이런 사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 보고 사는데, 이렇게 한자 쓴 거 보면은 뭐 형이나 동생들은 저보다 잘 쓰는데 제가 최고 엉망으로 쓰더만요. 정작 한자를 교육하고 있는 제가. 자, 아니 글자를 엉망으로 써놔서 지금 문문문. 근데 한자뿐만 아니라 한글도 그 엉망이더니 지금. 그 토룡체라고 그러잖아요. 제 토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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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룡이 뭐예요? 지렁이죠, 지렁이. 토룡이 달리 지룡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 명사인점사 이를 붙였는 것이 지렁이에요, 지렁이. 토룡이 지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명사인점사 이를 붙여서 나온 말이 토룡이가, 그러니까 지렁이가, 지룡이가 지렁이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손으리말로 생각한 지렁이도 따지고 보면 지룡에서 나왔어요. 지룡. 이것도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나온 얘기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 선생님들 교인단에서 이렇게 무심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런 것들도 학습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요. 제 글씨자가 토룡체 지렁이 글씨체라니까.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땅에서 기어가듯이 이렇게. 갈매기 날아간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 글씨를 보고 또 누가 갈매기는 그거이 더 낫겠다. 갈매기 날아가는. 비한채 이렇게 날비자에다, 아니 갈매기를 뜻한 글자가 뭐야? 갈매기 구 비구채. 비구채. 만들면 되지 뭐. 말이라고 처음에 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쓰게 되면 이제 이 존재하는 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자꾸 딴쪽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문문자는 문짝이 두 개인 거이고, 그 문자 옛날 글자로 보면 이게 문짝이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곰자예요. 곰자로 하면 볼까? 이런 식으로 곰자 1인식으로 빼 1인식은. 거기에 이렇게 세로로 빗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점의 형태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 부위가 이제 뭐 닿는 부위와 관련되겠죠. 빗장을 꽂는 부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부위에다가. 근데 그대로 오면서, 그러니까 이 글자에는 실격관자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격관자가 없는데,
근데 호재로 오면서 여기에 요 세로의 빗장에다가 이렇게 끈이 이렇게 추가돼. 끈이 추가되고 고리라고 볼 수도 있어. 고리. 줄로 볼 수도 있고 고리로 볼 수도 있고. 고리. 이걸 달고 있는 줄이나 고리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자에서 점은 선으로 바뀌어. 점은 짧은 선으로 이렇게 해서 소진해서 어떻게 돼? 소진해서 이렇게 표현되잖아.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내냐 이렇게 표현했네. 이렇게. 아이 이렇게 이거 꺼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호재의 요 형태가 바로 실결관자로 바뀌는 거죠. 그 음에 영향을 주는 글자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문에 있는 빗장과 관련되는 글자예요. 이 문은 문인데 이 부위가 원래는 빗장과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에 뜻이 빗장으로 바로 약수된 의미고요. 이렇게 글자 속에 음역 글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 의식을 가지고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적 약속이니까. 요 실결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글자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요 글자에서도 이달련자. 이달련자인데 원래 실결관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 썼잖아요. 실결관자도 빗장관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만 썼잖아요. 이렇게만 표현됐었잖아. 그러다가 줄이 달라붙어 가지고 선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이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실결관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 기의 형상에다가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는 상태의 줄. 원래 고문자에는 각골문은 기가 있고 그게 줄이 이렇게 있어. 그것이 소전에서 기의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게 실사자로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실사자로 표현됐어. 이것도 소전에서는 실사자로 표현됐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정형화시키면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소전장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고물자에서는 기호고 그냥 줄이 있고. 이거 뭘 표현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기자가 달라붙어 쓰인 글자 가운데 치열치자가 기를 갖다 떼는 형상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을 벌이면은 상대를 붙잡아 가지고 기를 떼냈어요. 왜? 논공 행사를 해야 된다며. 논공 행사.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논해요. 공을 논해. 공을 논하고 그러고 나서 상을 주게 돼 있잖아요. 지금 논공 행사를 할 때 공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알려면은 그 공 가운데 수훈상 상 가운데 수훈상이 있잖아요. 수훈상 공훈자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수훈상 같은데 이게 죽일 숫자란 말이에요. 죽일 숫자. 사람을 얼마큼 죽이느냐에 따라서 주는 상이라고 이게 원래 수훈상이라는 게 이게 불굴주자가 수로 바뀌면서 이게 뼈항상 할 때가 죽음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죽일 숫자. 오늘날 살아있는 상황과 죽는 상황이 영 다른 상황일 때 다르다는 뜻으로서 다른 숫자라고 오늘날 흔히 많은 얘기했지만 본래 뜻은 죽일 숫자예요. 수상하다 할 때 쓰는 숫자인데 수상의 숫자인데 수상이라는 게 우리가 농공 행상을 행할 때에 적을 많이 죽인 사람한테 주는 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글자 자체를 보면은. 근데 이 공을 따질 때에 어떻게 돼요? 증거물이 있는데 그 증거물을 코나 기를 갖다가 떼는 행상에서 나온 걸 때 치열치자잖아요. 그 기를 떼가지고 어떻게 돼요? 줄에다 묶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달련자가 바로 그래 줄에다가 기를 묶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만 옛날 전쟁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지고지선은 이기는 거이고 이기면
상대방의 신체 일부는 자랑스러운 전승물이야 사실은.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적군이고 그러더라도. 근데 이게 베트남 전쟁까지도 이게 있었다고 한 거래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에 그 베트공들 기 같은 걸 떼가지고 미군들이 이렇게 떼가지고 그 기를 갖다가 줄이다 이렇게 떼가지고 말려가지고 목걸이도 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검색해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글자 이딸 글자인데 사실 이 글자도 애초에는 기를 갖다가 줄이다 뭐 그때는 실사자로 쓰였는데 요 글자로 바뀌었다는 이것도 허들어오면서 여기 썼네 여기요. 자, 실객관자하고 관련돼 가지고 뭐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충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앞으로는 신출합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의 수업의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그런 말 잘못했네. 그 다음 글자가 또 설명이 길은 글자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글자를 보니까. 자, 요 글자는 두 개의 자수로 분석이 되는데 하나는 요 글자고 하나는 요 글자니. 이 글자가 뭐예요? 꽃차라는 글자죠.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 쓴 글자예요. 중하고 또 큰 일이다 이게 중차대한 일. 중요한 데다가 또 큰 일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글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에 두 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 액으로 쓸 수 있어요. 또는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다 또 찾아요. 다 또 찾아. 같은 글자. 근데 제가 뜻과 음을 쓰는데 뜻과 음을 쓰고 막 가로닫지 않고 그냥 표현하는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 그것이 사실은 본이에요. 또보다는 그것이 본인데 그렇죠. 도마예요. 도마. 그리고 음도 초로 있대. 이것은 세추자고. 세추자부터 빨리 설명드리는데 세모에서 나온 글자죠. 세모에서 가장 크게 나온 글자가 세추자고, 이 글자가 달라붙은 뜻이 세워 관련되는데, 자, 세추자도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글자인데 또 차자를 넣고 지금 살펴보는데, 자, 이게 설문의 자를 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설문의 자를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위패를 닮은 글자다 또는 남자의 상징을 닮은 글자다. 그게 옛날 글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글자 또 거의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위패를 나타냈다. 제사 지낼 때 위패요. 조상이 신의를 모실 위패를 나타냈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남자의 상징으로 관련됐다고 하기도 하는데 다 그 잘못된 개념이고, 이 글자가 도마라는 뜻인데 이 도마가 이 글자의 본이라니까요. 위패나 그렇게 설명한 책들 많아요. 아직도 12개 나오는 책들은 위패나 왜 문자학을 공부를 아는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자로 오고 계신 분들이고 한문으로 오고 계신 분들이니까 관련 서적을 사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자 관련된 책을 살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이 뭘 전공한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문자학을 전공한 사람 책을 사봐야 돼요. 될 수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책들은 다 엉터리라고 봐야 돼. 문자학을 배운 사람들이 쓴 책도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더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위패나 또는 남자의 상징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도마에서 나온 글자예요. 도마. 자, 그러면 왜 도마에서 나온 글자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도마를 나타내는 글자는 그런데 호전하면서 이게 또의 뜻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도마를 나타내는 글자는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글자로 바탕에서 이 형태가 더 달라붙어서 이게 도마를 뜻하는 글자. 도마 글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걸 도마조 그러는데, 이 도마조자의 도마가 뭐인지를 물어보면은 책에 보면 관련된 걸 보면 우리가 음식 같은 거 할 때요, 음식 같은 거 할 때 요리를 한다. 물고기라든지 고기 같은 것을 갖다가 요리하는 그런 도마를 생각해요. 도마.
그게 도마하면 우리의 의력이 그것밖에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도마가 이 쓰이는 요걸자가 쓰여지는 말이 조상육 또는 지자를 붙여 조상지유 또는 뭐 조상지여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도마 위의 물고기, 도마 위의 고기, 도마 위의 고기. 근데 여기 고기나 물고기가 요리를 해먹는 고기와 물고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도마가 요리를 하기 위한 도마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조상지육이나 조상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기 그릇에 올라가 있는 고기와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도마에 오른 고기, 우리 순우리말로 관역구로 도마에 오르다, 도마에 오른 고기 이런 말이 관역구로 쓰이는데, 이게 뭐 죽을 운명에 놓인 거예요 지금. 그 죽을 운명에 놓인 도마를 갖다가 음식에 먹기 위해서 도마 위에 지금 딱 요리사 앞에 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운 몸이 오는 그런 식의 고기를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도마 위에 오른 고기를. 근데 여기 도마 위에 오른 고기는 요리를 하기 위한 고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육이란 말이 있어요. 한자 잘 안 쓰이는 말. 조육은 제사에 쓰이는 고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잘 안 쓰이는 말인데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조육 이렇게 찾아보면은 제사에 쓰이는 고기를 갖다가 조육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사와 관련되는 고기거든 이게. 그런 것처럼 조상지육도 조상지육도 제물인 고기지 요리인 고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의 형태가 옛날에는 여기 다리가 이렇게 길게 다 있어요. 거기에 고기 덩어리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불천이 제사, 우리가 보통 제사는 사제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지만 보통은 사제봉사를 해요. 사제봉사. 그래서 내가 제주가 되면은 내가 제주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부모를 지내고 조부모를 지내고 증조부모를 지내고 고조부모까지 지낸 거 사대봉사에 지금. 사대봉사. 그러면 한 고조부 밑에 고조부를 제사를 지내면 내가 사제봉사를 해서 고조부모를 지내면 고조부모의 지손들은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모이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손이 되는 사람이요. 지손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나의 차이가 몇 촌이에요? 8촌이 되는 거죠. 8촌. 왜요? 부모가 나고 1촌, 2촌, 3촌, 4촌.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 여기 자식과 여기 자식이가. 그래서 옮겨갈 때는 형제는 2촌이니까 이게 6촌, 7촌, 8촌, 이 사람 8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어떻게 돼요? 친족의 범위가 부의 8촌, 모의 8촌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모의 4촌이었는데 그렇게 부당하다 이거 남녀 평등 시대에. 그래서 요즘에는 모의 8촌까지 해가지고 그게 친족의 범위예요. 그렇게 정해놔야 그걸 따질 수가 있어요. 가족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해 가지고 오면은 그런 거 따져야 돼. 재산 물려주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좋은 예를 들었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이 4대 봉사를 끝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내 자식이 이제 제사를 지내면 여기까지 지내는 거예요. 내 자식 입장에서 여기까지가 4대니까. 그럼 요 위패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사당에 있는 위패를 태워요. 예. 그런데 태우지 않는 위패가 있어. 그게 이제 불천이야. 불천이. 옮긴다는 것은 옮겨서 태우는 상황이고, 불천이 옮길 전자 위패. 그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 그거. 그 훌륭한 공신 이런 사람들. 그래서 태계유황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아주 오래 전에 이 제사를 지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위패를 그대로 모셔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불천이 제사라고 그래요. 불천이 제사. 그래서 오늘날에도 종갓집, 명문의 종갓집에 불천지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 불천지 제사에 보면은 이 재물을 올려놓은 도마가 있어요. 도마. 여기 도마조제는 제기와 관련되는데 그 제기에다가 이렇게 된 위에다가 여기다가 고기를 갖다가 올려요. 이게 도적이라고 그래. 도적. 이런 걸 도적. 이 모두라 이게 도자가 도합을 때 쓰는 도자 모두 그런 뜻이 있어요. 모두 재물을 갖다가 쌓는 게 고기를 갖다가 고기 적자. 이런 불천이 제사에 도적을 한다고요. 희생물을 쌓아. 그걸 도적이라고. 도적. 이 불천이 제사가 막 오래전 유명한 집안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막 거창하게 지을 것 같아도 태계종가 이런 데서 불천 제사는 가면 굉장히 단출해요. 재물이 한 10가지가 안 넘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제사인데도 그 사진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단출해요. 그런데 그 단추는 가운데서도 이 도적만큼은 좀 거창한데 여기다가 고기를 쌓아요. 쌓는데 일반적으로 물짐승과 관련된 고기, 뭐 낙지 같은 거 이게 나나. 그 다음에 땅 위를 가는 그 육지 길짐승이라고 그러죠. 길짐승이 아니라 그냥 땅 위를 돌아다니는 소 같은 거, 돼지 같은 고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날짐승이야. 그렇죠. 주로 닭 같은 걸 넣지 이제. 이렇게 도적을 해요. 이렇게 도적. 그래서 도적을 하는데 이게 도적을 할 때 이 고기는 그런데 날고기요. 날고기. 익지 않은 날고기를 놔요. 날고기. 피냄새가 나요. 귀신한테 피냄새를 흠양시키기 위해서 피냄새가 나는 날고기를 넣는다고요. 날고기. 익지 않은 고기를 이렇게 그러면 세 칸으로 이렇게 사잖아.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한 칸, 두 칸, 이게 세 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마치 그거도 딱 매치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게 도마의 밑바닥에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층층이 놓여 있는 상황. 요거 날고기를 넣고 제사의 마지막에 행위가 뭐라고요? 음복. 근데 제사에 모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고기를 나눠줘. 이렇게 옛날 먹을 거 굉장히 귀한 시절에는 종갓집에서 큰 제사를 지내면은 후손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러면 그 고기를 이미 익히면은 용도가 딱 익힌 상태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날고기를 주면 내가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뭐 할 수 있잖아. 그러기 위한 날고기 이게 지금 음복용으로 후손들한테 이게 주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도적을 마치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채칸으로 이렇게 올려 쓰고 있다. 이게 채칸을 쓰고 이게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요.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기와 관련된 거죠. 고기 육자의 고문자가 어떻게 돼요? 고문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요. 원래 이렇게만 써 있어요. 고기 육자의 원래 형태는 이렇게 고기가 구체적인 형상이 없어. 덩어리는 있어도 항상 그 모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가 덩어리진 형태의 단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고기 육자의 옛날 고문자 각골문 형태예요. 후대로 오면서 전역석자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야. 초생달이 이기는 전역 형태가 이기도 거의 비슷하니까 서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고기의 단면, 이게 잘라진 보이잖아요. 단면을 두께로 나타내기 위해서 선이 하나가 더 추가돼.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하나가 추가된다고요. 두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그 형태가 유리한 형태로 바뀌면서 정형화된 글자가 고기 육자고 간략화된 글자가 육달월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 육자의 최초의 글자가 바로 이 형태란 말이에요. 이 형태. 그 형태가 지금 이 속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 속에 이렇게 도적된 글자 이렇게 쌓을 때 거기 고기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니까. 이렇게요. 자, 요 형태에서 요 윗부분이 후절하면서 요 윗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덩어리 형태 있고 요렇게 페인된 형태, 요렇게 페인되기도 하는 형태가 바로 이렇게 정형화돼. 이렇게
이렇게 팽동. 그 다음에 요 형태에다 고기 덩어리의 요 부위 요렇게 된 거 있죠. 이거요. 요 부위에서 요것만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고기 덩어리에서 요핵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빼서 이게 도마조자야. 이게 고기살 무늬를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도마조자고 안쪽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요 글자는 이 진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고기 윗부분의 형상이 진면자처럼 와변된 것 뿐이야. 요 글자는 뭐냐면은 마땅할 의라는 글자인데 이게 재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일이 후손들이 마땅할 일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게 마땅할 의자야. 마땅할 의자. 그리고 고기 덩어리만 이렇게 빼놨어. 고기 덩어리만 빼는 글자에 서는 글자가 이게 마늘따자예요. 마늘따자. 이게 전형석자가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 형태를 갖다가 고기 덩어리 겹쳐서 많이 쌓아놨잖아. 이렇게 도적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글자가 마늘따자예요. 마늘따자. 이 초생자 두 개일 수가 없어. 그래서 또자자가 여기다 다시 옮겨보는데요. 또자자가 또란 뜻의 도마와 관련돼서 도마조자인데 도마조자를 이렇게 쓰고 또 그게 변형돼서 쓰여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고 마땅 글자고 거기서 고기만 나오는 글자가 이 글자인데 이 글자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음도 서로 관련이 있어. 사실은 이게 도마조 이게 마땅할 근데 의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관련된 설명할 거예요. 마땅할 뭐 편의점 할 때 쓰는 의당 뭐 할 때 쓰는 의자고 이 마늘따 이게 서로 지금 음도 서로 관련이 있어요. 자형도 관련이 있지만은 또 찾자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릴 것 없어요. 고기 같은 걸 도적은 모양에서 나온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고기 덩어리가 들어간 모양에서 변형돼서 마땅할 의자가 나오고 도마조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 덩어리만 나오고 마늘 따자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글자 하나를 놓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단연코 얘기한대요. 저 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들도 이 설명 듣고 있으면 깜짝 놀래요. 우리 선생님들 설명. 그래서 이 세 개의 글자가 또자자하고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런데 이 또자자는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둬야 될 글자가 있는데 차라는 음에 조라는 음도 있는데요. 관련되는 글자가 일부 많아요. 이 조로 쓰이는 글자로서 제사상에서 지금 제사상을 갖다 표현했어요. 제사상이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낸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줬잖아요. 할아버지. 또는 조상 줬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써야겠니? 돌조자예요. 요 글자가 조가 됐어요. 색깔 바꿔 쓴다고 했는데 잘 나오지 않니? 돕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협조하다, 상부상조하다, 협력자를 쓰죠. 조수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조직, 짤조자예요. 1조, 2조 뭐 할 때 쓰는 조는 조인데 실로 짠다고 해서 실사자를 붙이죠. 그 다음에 조세조자예요. 뭐 11조 올 때도 쓰이는 조자죠. 조세의 대표가 되는 게 곡물이고 곡물이 대표가 되는 게 벼죠. 벼. 그 다음에 거칠조자예요. 뭐가 거칠해야 되는지를 이걸 기억을 했는데 먹는 것과 관련돼서 먹는 것이 막 거칠어. 입속에 들어갔는데 거칠어. 그렇죠. 쌀미자. 조악하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조악하다.
조잡하다 뭐 할 뜻이 있는 조자가 바로 있지. 그 다음에 험할 조자. 뭐가 험해요? 지형이 험하겠죠? 그리고 지형 가운데 험한 부분이 언덕이겠죠? 그 언덕과 관련되는 글자. 언덕 부자에 왼쪽에 쓰이면은 자부방. 험할 조자, 험할 조자. 언덕이 험하다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 언덕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쪽과 이쪽이 서로 왕래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많지가 않을 때 적조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적조하다, 적조하다. 그동안 적조했어 그러면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가운데 험한 것이 놓여 있어가지고 서로 잘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죠. 뭐 이제 세상 일이 험하거나 그럴 때 또 쓰이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음이 약간 바뀌어서 저로도 쓰이죠. 조가 저로도 저로 쓰이는데 막을 젖자 이 막을 젖자. 막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게요. 막아야 돼. 손으로. 그렇죠. 물이요 물. 물이 넘치는 걸 막아야 돼. 저해하다. 저지하다 뭐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하다 이거 저주하다. 당연히 말씀을 잘 붙여야겠죠. 반면에 입구자가 잘못해 쓰이는 글자는 저는 전데 입으로 음식 같은 걸 씹는다고 해서 씹을 젖자죠. 저작 활동으로 씹는 걸 저작 활동으로 한다 그래. 저작을 해가지고 많이 씹으면 곤죽이 돼서 소가 잘 되겠죠. 사람한테 좋아요 이롭고. 그래서 책 같은 걸 많이 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저 책을 저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떤 내용을 저작한다는 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이젓자예요. 그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샤오저 뭐 해가지고 소저 뭐 할 때 쓰이는 누이젓자, 누이젓자. 그 다음에 개견자가 변화된 개사슴 높이 달라붙는데 짐승과 관련되어 있어요. 짐승. 그래요. 원숭이 같은 그런 짐승인데 이게 원숭이가 저 원숭이를 저 동남아시아 가면 원숭이를 갖다가 저 받들어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생일상을 차려줘.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나와. 광장 같은 데다가 막 과일 바나나 같은 거 막 여러 개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집에 원숭이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여기다 막 과일 같은 거 막 쌓아놓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게 와서 집어먹거든요. 그러면 저 새끼들 젊은 것들 막 이렇게 와서 금방 집어가는데 엄마 애기 데리고 있는 원숭이는 가만히 관망을 해. 저거 갖다 먹어도 되나 안 갖다 먹어도. 그래서 누가 와서 우리 중에 하나 젊은 원숭이 와서 휙 가지고 갖다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그때서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 엿볼 젖자. 때를 엿본다 이거 엿볼 젖자. 그 저격하다 뭐 할 때 쓰는 거죠. 저격. 저걸 그 다음에 병고 관련돼 있어요. 저는 전데 그렇죠. 등창됐죠. 시집가는 날 등창난다 할 때 쓰는 등창됐죠. 탄저병 뭐 괴저병 뭐 할 때 쓰는 저자가 바로 있지. 저는 우리말 그러니까 한문보다는 한자 쪽에 저 중심을 갖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쓴 글자들이 우리말 국어에 익히 사용한 어휘에 포함되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글자들만 추려서 하고 있는데 탄저병 이런 것들 알아둬야 하거든. 저격 읽을 때 알아둬야 하거든. 그럴 때 저자 기억을 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차가 자가 되고 사가 될 수 있는데 사예요. 사. 나무로 만든 문서가 담긴 상자하고 관련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문서를 조사한다고 해서 이건 조사할 사자예요. 조사할 사자. 뭐 뗏목에 나무로 만든 뗏목을 뜻하기도 하는 글자이지만요. 자, 예? 그럼 뗏목사 하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주로 얘기 안 하니까 그리고 문장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뜻이에요. 그 뜻은
우리 이 글자가 달라붙어 쓰임할 때는 대부분 조사하다 뜻이에요. 떼목과는 상관없고. 그런데 우리말에서 과실이 과일이 된 것처럼 사가 아가 될 수 있는데 아가 으까지 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조자는 내년 이 조자와 같은 거이고, 그 다음에 차다자 같은 경우가 차자로 쓰기도 하고 다자로 쓰인 것처럼 여기 차가 여기서는 다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마늘 따자도 또 차자하고 음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같은 데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또 차자가 고기가 많이 겹쳐져 있는 모양인데 이게 또 고기가 많이 겹쳐져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거든. 그러니까 음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은은 조금 음이 변화가 있지만은 이 차, 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요 의자는 다시 이렇게 물을 말씀 원자가 다르던 오른말과 관련돼서 오를 의라는 글자인데, 우위를 다지다 뭐 할 뜻이 있는 의자가 바로 의자예요. 또 다른 오를 의자가 있지만은 이게 또 옳다는 뜻의 의자예요. 정의가 뭐냐? 이 사이 정의를 다지다, 뭐 우위를 다지다 할 뜻이 있는 의자가 바로 이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 따자도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쓰이면은 여기에 의가 이번에 이로 바뀌었어요. 이 옮길 글자 이 볕단을 옮기는 거예요. 의존 형제가 서로 밤에 아우한테 형님한테 이렇게 옮겨주는 것처럼 볕단을 옮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추수를 하면 나락을 이렇게 다 내놓고 논두렁에 있는 딱 두면은 탈곡에서 이렇게 옮긴단 말이에요. 마당으로, 집마당으로. 그 다음에 이가 사람이 달라붙으면 치로 바뀌어요. 이게 시, 뭐 이게 사가 시까지 오는 사치할 치자예요. 사치할 치자인데 여기 치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이 차에서부터 비롯된 의미라고 생각해요. 차, 조에서 비롯된 의미로. 자, 그런데 우리 책에는 우리말 어휘에 익히 쓰이는 글자는 아니지만은 바로 이 글자가 하나 뜨는데, 이 글자도 막을 자자, 저주할 자자처럼 차가 저가 되면서 새 가운데에 무슨 새요? 수리 저자.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수리 저자라고 썼어요? 그 책에 따라가서 순간적으로 뜻을 잃어버렸네. 물수리 저자. 어릴 거는 없죠. 새의 일종의 물수리야. 이게 물수리가 저 물가에서 먹이를 차지해주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예요. 이렇게 물고기가 논이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물고기가 이렇게 탁 수면에 보이면 탁 가서 발로 낚아채가지고 잡아내는 새. 자, 바로 이런 글자들이 다 또차자 원리인데 이참에 또차자에 대해서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또차자 설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음란할 음자예요. 인쇄 배치를 통해서 나온 글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자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인 글자만 놓고 보면 이것은 아홉지 청간일자처럼, 이건 줄기정자처럼 쓰는데 이쪽 거 있을 이쪽이 많은데, 근다고 해서 이게 줄기정하고 관련되어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줄기정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줄기정으로 안 봐요. 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자, 요 글자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합쳐있다고 봐야 된다 그죠? 여인트 쓰지 않고 여인트 썼어요. 이것은 삼수변이라고 보고요. 삼수변이라고 보고 이 삼수변은 무릎숫자가 바뀐 글자죠. 무릎숫자. 그 다음에 요글자를 보면은 글자 속에 요글자를 그대로만 분석해 보면은 바로 요글자하고 요글자를 넣고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 본다면 이건 손톱조물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줄기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손톱조물이야 뭐 이제 위에 손과 관련돼 있어. 이렇게 손 위에서 내려오는 손대 이제 손끝과 관련돼 가지고 글자는 손톱조고 글자가 이렇게 가지고 이걸 정연된 글자가 이렇게 되고 그걸 간략해서 이렇게 쓴다고 있죠. 요 글자는 켈체자라든지 또는 뭐 다툴쟁이라든지 또는 뭐 받을 숫자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글자 아니에요? 손으로 캔다. 손으로 뭔가를 놓고 당기듯이 서로 당기면서 다툰다고 해서 다툴쟁. 그다음에 손으로 받는다 이거 주고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요 글자를 손톱조라고 보여요. 손톱조 이게 손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손 뜻을 오늘날 손끝에 있는 손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손톱조자예요. 우리 손을 이쁘게 끊는 사람한테 미조사 또는 조미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그거 맨날 헷갈리더라. 미조사가 맞는지 조미사가 맞는지. 미조사인갑다 미조사. 내일 뭐라고 아터? 내일 아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자로는 미조사라고 한다. 이게 미조사. 근데 맨날 헷갈리더라니까 미조사인지 조미사인지. 사람들이 한자로 잘 안 쓰다 보니까 그것이 오조령 5개의 발톱이 이게 손톱이 발톱이 뜻도 있거든. 그 오조령이라든지 또는 임금의 손발톱이 되어주는 사람 손이나 발톱이나 어금니가 되는 조화지사 뭐 할 때 쓴 글자. 조화지사 임금의 중요한 신하예요. 조화지사.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글자인데 자주 쓰이는 글자는 아니죠. 자주 쓰이는 말에 쓰이는 글자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데 쓰이는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쓰일 때는 이렇게 해요. 다른 글자 이렇게 쓰이는데 이것은 손톱조머리라고 부른다. 이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손톱조머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부르던 명칭이에요. 지금. 근데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켈체자, 다툴쟁자, 받을수자처럼 뜻이 손과 관련돼 있어요. 왜? 손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손톱조머리전 뜻이 손과 관련돼야 되는데 줄기정자는 설문의 초전의 형태를 보면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근데 설문의자에서 이게 줄기가 땅으로 솟아나는 모양으로 잘못 봤기 때문에 줄기라는 뜻으로 설문의자의 잘못된 관행 그대로 오늘날 쫓아서 줄기정줄기 오고 있는 거야. 애초에는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양을 딱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가 조정정자라든지 또는 뭐에 드릴정자 사람이 서가지고 말씀드리는 상황만 돼서요. 드릴정자 이런 데 쓰인 음역할자이기도 해요. 이게요. 근데 오늘날 조정정자가 인쇄매체에서 나올 때는 악감스처럼 이렇게 써서 나온다니까. 이렇게 앞시청간이 이렇게 써서 나와. 이렇게 써서 나오면 이 글자가 왜 음이 정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그리고 교육연자에서 어떻게 외웠어요? 이 글자는 인쇄매체를 통해서 나온 이 글자는 잘못된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글자를 만든 사람이 신경을 제대로 안 써서 만든 글자. 이 글자는 이 글자가 제대로 된 글자고 그 글자를 놓고 분석을 해서 근데 이게 정인이기 때문에 음이 정의되면서 이 길과 관련돼 가지고 길은 길인데 임금이 정사를 보는 궁궐의 길인 조정을 나타내는 조정정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글자에다 다시 지범자를 붙이면은 집에 있는 뜰과 관련돼서 뜰정자인데 가정 정원을 때 쓰는 정자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고요. 아니면 뭐 배줄자가 달라붙으면은 나룻배 정자
조정경기 함정을 뜻하는 뭐 정자다 뭐 이런 음역 글자 많잖아. 이게 정, 성 아니면 청 이렇게도 발음될 수 있는데 그 성이 성자도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성이 성자를 임금왕자 쓴 사람들이 많은데 임금왕자 쓰면은 왜 음이 성이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임금왕자로 써버리면 왜 음이 성인지 설명하지 않겠다는 게 이렇게 써놔야 정이 성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뭐예요? 들을 정자도 같은 경우냐. 이거 지금 이거 흑까막하다가 지금 이제 들을 정자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해요. 들을 정자. 요골자가 줄기정자가 청이 되면서 기자오고 이게 고들직자예요. 고들자를